네, 온디바이스 피지컬 AI 반도체 팹리스 디벡스 김노원 대표입니다. 현재 주요 경쟁국들이 이제 로봇이나 그 무인 제조를 필두로 해서 이제 패권 전쟁이나 블록 경제를 완성하고 있는 중인데요. 저희 나라가 이제 다양한 제조 산업 갖고 있습니다. 뭐 철강, 자동차, 뭐 가전, 조선 다양하게 갖고 있고, 그 사실 AI는 데이터가 중요한데 이 제조 데이터가 저희 나라가 굉장히 우수하게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 세계 제조 그 경쟁력이 4위인 나라거든요. 그래서 피지컬 AI 기술이 현재로서는 글로벌의 선두주 그룹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수요 제조 기업하고 그다음에 AI 반도체 핵심 기술 기업하고 그다음에 알고리즘 회사를 이렇게 이제 수직 계열화 시켜서 묶어주면 제가 봤을 땐 글로벌 선도하는 이제 수준의 기술이 나올 수 있는 좀 적기의 상황이거든요. 예를 들면 저희 같은 경우는 디벡스는 현재 이제 그 현대자동차 로보틱스 팀이 내년 양산하는 칩에 저희 피지컬 AI 칩을 공급하고요. 그 다음에 포스코 같은 경우는 이제 무인 이제 공장 만들겠다고 해서 저희 온디베스 칩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바이두라고 하는 회사가 전 세계 한 20개 회사가 소속되어 있는 오픈소스 AI 알고리즘 이 생태가 있는데 거기서 저희가 정식 반도체 공급사로 올해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것들로 해서 사실 현대차하고 했던 협업은 저희가 다보스에서 정말 AI로 세상을 바꾸는 기술이라는 상을 수상했어요. CATL이라든가 팍스콘하고 이제 그 마인즈상을 같이 수상하기도 했는데, 그래서 제가 세 가지 이제 사실 요청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현재 Manufactured AX라고 해서 내년부터 시작되는 과제 같은데요. 그래서 수요 기업하고 팹리스하고 엮어가지고 이 피지컬 AI 필요한 반도체를 원하는 스펙대로 만들어내는 거고, 그걸 이제 국가가 이제 마중물을 내주는 이런 과제인데요. 이미 저희 같이 이제 상용화시킨 칩을 갖고 있는 제품을 갖고 있는 팹리스도 있거든요. 그 칩들이 우리나라 다양한 수요 기업에 더 빠르게 확산될 수 있는 실용 확산 맥스 같은 과제 이제 이런 정책도 같이 나오면 빠르게 이제 산업화 시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AI 반도체라든가 AI 기술 같이 최첨단 기술은 수출해야 살아남거든요. 국내만 써가지고는 사실 크게 못 살아남으니까 현재는 국내 수요에 대해서 많이 정책들이 집중되고 있는데 오히려 글로벌 시장에 뭐 미국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일본, 대만에 이 수출할 수 있는 그 교두보 마련해 주시는 정책도 좀 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그 26만 장 GPU 확보한 건 굉장히 저로의 찬스 잡은 것 같은데 파운데이션 모델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근데 피지컬 AI가 글로벌 선도 수준의 AI 알고리즘도 만드는 거에 좀 사용되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한번 정리를 하고 가시죠.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그 KAI 반도체 그 미래 컨퍼런스에 그 디벡스가 나오셔서 제가 한번 실제로 좀 제품도 보고 했었는데, 사실 기존에 NPU 하면은 이제 서버 기반의 NPU만 주로 이제 많이 봤었는데, 엣지단에 이제 피지컬 AI에 적용 가능한 NPU도 굉장히 좀 높은 수준으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게 굉장히 좀 고무적이었습니다. 말씀하신 사실 저희가 기존에 이제 제조 AX뿐만 아니라 이 피지컬 AI를 확산하기 위한 종합적인 전략을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수립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갖게 됐고요. 실제 이제 그 지원 측면에서 저희가 그 가기정통부도 내년에 그동안 이제 저희가 20년부터 지금까지 약 8천억 정도 이제 NPU 업체에 지원을 했었습니다. 내년에 이제 3,200억 정도 지원하는데, 내년부터 이제 실증 지원 사업에 1,500억 이상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해외 그 실증에 지금까지 올해 8개 국가 중심으로 해외 실증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16개 해외 실증 지원을 합니다. 최근에 대통령님도 방문하셨는데 그 UAE하고도 그 NPU 관련된 그때는 이제 주로 이제 서버 기반의 NPU 업체들이었는데 엣지단 그 NPU도 확장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정우 수석도 네. 맡았네요. 저도 부총리님 하시고 가위바위보해서 하세요. 예, 먼저 네, 하정우 수석께서 먼저 네. 하시기 바랍니다. 네, 두 가지 부분 수출 관련해서 UAE 부분에 제가 굳이 피지컬 AI의 항만 프로젝트를 집어서 들어간 이유가 항만에 있는 컨테이너라든가 많은 로봇들의 우리의 피지컬 엣지 AI 칩들을 실제로 써볼 수 있는 것들을 바로 진행해 볼 수
있는 가능성 때문이거든요. 부산항 같은 경우도 이미 상당히 준비가 잘 돼 있고 UAE도 상당히 준비가 잘 돼 있어서 바로 수출 아이템으로 만들 수 있어 보인다. 그러면서 뭐 G42라든가 허브 71 같은 데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이걸 통해서 글로벌 수출뿐만 아니라 대규모 투자도 가능해지겠죠. 이런 그림을 그렸던 거고 26만 장 중에 공공 분야 5만 장은 물론이고 사실 기업에서 확보한 특히 현대차라든가 뭐 SK 같은 경우는 파운데이션 모델도 중요하지만 피지컬 AI를 고려를 해서 확보를 했던 GPU로 알고 있고요. 이 GPU들 중에 또 상당수는 피지컬 AI 기술을 개발하는 스타트업들과 상생 협업을 하겠다라는 건 뭐 최태원 회장께서 그 자리에서 또 바로 말씀을 주신 것들이 있다 보니까 충분히 시너지가 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오늘 그 반도체 관련해서 우리나라에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서 제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요. 우리나라가 이 AI 쪽에 지금 방향을 잘 잡아야 되는데 저는 AI4 화시 결정이 돼야 됩니다. 이게 안 되고 AI 반도체 봤자 목표가 뚜렷하지 않아가지고요. 돈을 달라고 하는데 어디다 돈을 줘야 될지 몰라요. 예를 들면 AI4 로봇. 이렇게 하면 로봇을 하는데 만드는 들어가는 로봇 반도체가 나오고 알고리즘이 나오고 데이터가 나오고 그래서 통합이 되는데 아까 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AI4 everything이에요. 그럼 어떻게 데이터를 다 통합을 할까요? 그래서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AI4 핫해서 한국이 가장 잘할 수 있는 부분을 산업부도 찾아야 돼요. AI4 로봇이든지 AI4 자동차라든지 AI4 가전, AI4 또는 뭐가 돼도 좋아요. 아까 항만 같으면 항만. 이게 토픽이 정확해야지만 그 데이터를 그러면 다 내라. 이 관련 데이터로 규제를 완화하고 제가 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걸 머신 리더블 데이터로 전환을 할 수 있는데 AI4 왓에 안 나와요. 그리고 AI를 해야 되는데 AI 반도체 하다 보니까 성과를 내려면 인력을 그러면 로봇 전문가하고 선박 전문가하고 똑같아요. 이게 인력이. 어떤 인력을 키워야 되느냐 이거죠. 어떤 반도체 대학원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목표를 정해가지고 AI4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부분을 가려면 그 인력을 하기 위해서 한다 그러면 목표가 정확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반도체도 AI, 뭐 자동차 반도체, AI 반도체, 로봇 AI 반도체 이렇지 않는가요? 여기에도 제가 답을 좀 듣고 싶습니다. 기재부 장관 답지가 않으신데. 말씀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우리 부총리님의 문제의식 하에서 저희가 지난 9월에 출범시킨 게 말씀하셨던 맥스 얼라이언스입니다. 매니팩처링 AI 트랜스포메이션인데 그 한 10개 분야 정도를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고 저희들 생각하기에는 아직은 우리 수요 제조업 기업과 AI 기업과 그리고 칩 기업들 간에 그런 부분이 모든 부분이 지금 열려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들 생각에 제조업 분야 각 뭐 자동차, 가전, 반도체도 그 중에 하나이고 각 분야에서 그런 열려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나서 가지고 뭔가를 뭐 선택해서 하기보다는 업계가 가지고 있는 볼티컬 라인에서 다 구축되어 있는 부분들에서 자체적으로 지금 해낼 수 있는 역량들이 마련되고 있고 해서 정부 입장에서는 현재는 AI 기업들은 수요 기업과의 접근이 어렵습니다. 쉽게 말하면 저 기업이 삼성전자한테 감이 안 되는 거고 삼성전자 입장에서 죄송합니다. 저런 기업이 있는지 예를 들어주세요. 있는지를 잘 모르는 상황이고 학계는 보니까 학계는 저런 기업과 저는 AI 좋은 기업과 주요 글로벌 기업들을 또 잘 모르고 서로 잘 모르는 분야에서 저희가 얼라이언스를 만드는 이유가 정부가 입장에 이런 부분 서로 연결해주는 연결을 해주자. 조금 전에 우리 전부 회장님께서 링크가 중요하다, 연결과 협업이 중요하다는데 그건 단순히 사람 내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에 있는 연구계, 학계, 기업계의 연결과 협업도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상황이서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맥스 얼라이언스를 출범한 게 하나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중에 수출 관련해서 저희도 똑같이 생각해서 저희가 미국이나 중국에 K 반도체 마케팅 컨설팅 센터를 저희가 설립을 해서 우리 기업 웨녹스 같은 기업들이 해외 진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네. 근데 기재부 장관님 말씀이 어쨌든 정확하게 맞는데 저도 사실은 이거 도대체 예를 들면 인력 양성을 하면 어느 분야에 누구를 시켜서 어떤 걸 하지 이 고민이 사실 있었거든요. 네. 제가 지금 산업부 장관님 말씀 들어보니까 고민을 하고 계신데 아직 특정은 못한 상태군요. 네. 예를 들면 뭐 3대 분야 아니면 뭐 10대 분야 이렇게 정리를 좀 확인해 줘야 되는데 네, 그냥 한번 생각나는 대로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10개 분야 정도를 지금 저희들이 준비를 해놓고 있는 상황. 예를 들면 보안 상황이에요? 아닙니다. 지금 뭐 그거 한번 얘기해 보시죠. 자동차, 가전, 그리고 온 디바이스 반도체, 그리고 피지컬 AI,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지금 이 분과 근데 피지컬 AI라고 해도 대체 어떤 분야의 피지컬 AI? 또 이런 질문이 있었고. 로보틱스도 같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들 생각하기에는 지금 현재 각 분야가 가지고 있는 조선도 있을 것 같고, 네, 그죠? 제 조선도 들어가 있어요. 방산도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그 분야들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까? 제조업에 데이터가 필요한데 그냥 소위 말해서 아무 데이터가 필요한 건 아니고 굉장히 양질의 데이터가 지금 필요한 상황이고 아마 저 에녹스 같은 부분을 더 그럴 텐데 양질의 데이터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기업과 양질의 데이터를 활용해서 알고리즘을 만들 수 있는 기업과 이걸 연결시켜 주고 네. 그게 굉장히 현재는 중요한 어쨌든 상황입니다. 그 현장의 기업인들 의견도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 우리 산업부 장관이 현장 감각을 아직도 여전히 가지고 계시니까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